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반고흐의 해바라기라는 작품 많이들 아실 텐데요. 올해 11월에 한 환경운동가가 그 고흐의 해바라기에 하인즈 토마토 소스를 뿌리고는 잡혔다고 합니다. 해바라기는 약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 넘는 가치라고 하는데요. 잡힌 후 미술품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하였더니 미술품을 아끼는 만큼 환경을 아끼지 않아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유리액자 안에 그림이 들어있어 그림은 훼손되지 않고 액자만 훼손되었다고도 하는데요. 염색약도 지구에 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텐데 염색은 왜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 외에도 모나리자의 테러를 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모네의 작품에 테러를 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영국 여왕 조각상의 잼과 수프 테러를 하는 등 정말 많은 작품들이 환경운동가들에 의해 순환을 겪고 있긴 한데요. 여러 자동차 전시장에 가서 고가의 자동차에 테러를 하는 환경운동가들도 많다고 하는데, 아우디는 물론 포르쉐 매장에도 찾아가서 이렇게 페인트 테러를 자행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BMW M1, 앤디 워홀 아트카 역시 그들의 테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2024년도 얼마 안 남은 기념으로 이렇게 2024년을 빛낸 진상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동덕여대 학생들입니다. 반고흐 테러보다 훨씬 스케일 크고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벌어졌었는데요.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한다면서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든 건데, 말 그대로 학교의 모든 곳에 라카칠을 하여 지우기도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현장 사진들을 보면 진짜 꼼꼼히 칠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일 정도였는데요. 게다가 동덕여대 서버에 디도스 공격까지 하는 등 사이버 테러까지 펼치게 됩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취업 박람회가 열리려던 곳을 완전히 박살내서 그곳에서 학생들과 취업 관련 상담을 하려던 직원들조차 아예 출입을 못하게 막았던 것인데요. 게다가 교수님에게도 막말을 하는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담기는 등 네가 뭔데? 너네 학생 이런 태도가 맞아? 네! 동덕여대 학생들의 이미지는 지하를 뚫고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학교에서 측정한 피해 예상 금액만 24억에서 54억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는데, 총력대응위원회라고 이름 지어진 학생 대표는 피해 보상 청구 철회하고 공개 석상에 나오라는 요구를 하는 성명문을 발표하는 등 계속 자기 할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남성 혐오 때문이 아니라 학교 측이 소통을 하지 않아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인터뷰도 하는데요. 총학생회장은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외부 개입이 없었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 내 다른 학생들의 인터뷰를 조선일보가 했는데, 시위 주도 측은 타 학교 학생들은 물론 아무 여자나 좋으니라고 언급할 정도로 외부 개입을 끌어들이는데 적극적이었으며,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폭언과 고성을 내지르며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위협까지 했다고 하며, 디도스 공격 역시 지령을 에브리타임을 통해 했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집단 린치하는 모습 등을 보였기에 굉장히 타당한 인터뷰로 보였었는데요. 학생들은 학생 총회를 위해 모여서 동덕여대 공학 전환에 대한 투표를 거수로 진행했는데 1971명의 반대와 0명의 찬성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며, 총학생회와 교무처장과의 면담 끝에 강의실 봉쇄는 풀되 본관 점거는 계속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속되던 본관 점거는 뜻밖의 이유로 결국 풀렸다고 하는데요. 바로 123 계엄 때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이유로 본관 점거를 풀고는 다들 집에 갔다고 하네요. 이제 이렇게 망가뜨린 학교 기물들에 대한 피해 보상 영수증이 남아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와 비슷한 듯 다른 일이 시립대에서도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중앙로에 노후화된 아스팔트가 갈라지는 등 보수 문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공사에 들어갔는데 총학에선 그 기간 동안에 낙서존을 운영하여 이렇게 학생들이 마음껏 낙서를 하게 만들었고, 많은 학생들이 학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축제가 끝난 후 보수 공사를 하면서 지금 밟고 있는 중앙로의 모습으로 탈바꿈했다네요. 다음은 허위 신고로 폐업시킨 알바생입니다. 이 알바생은 인천의 한 백화점의 가방 매장에서 1년 반 동안 근무해 와서 백화점 내 입
직접 매장에 대한 규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가방 브랜드의 경우 백화점 고객의 소리를 통해 고객 불만 사항이 3회 이상 접수되면 본사와의 계약 연장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바생은 근무를 퇴사하자마자 백화점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남친의 이름으로 직원이 불친절합니다 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친과 같이 매장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아이스크림만 먹으면서 응대도 하지 않고 물건을 꺼내달라고 해도 귀찮아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엔 또다시 남친의 이름으로 핸드백을 파는 매장 직원의 머리색이 밝은데 기본 교육이 필요하다. 근무 태도가 안 좋은지 매니저도 안 보이고 애처럼 보이는 직원들만 있다. 내가 자영업자인데 아울렛도 아니고 백화점에서 직원 관리가 이렇냐 등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모두 그 알바생이 꾸며낸 내용으로 그 알바생은 해당 매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방 브랜드 본사는 규정에 따라 해당 매장과 계약 연장을 거절하면서 매장은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었는데 해당 범행으로 매장이 계약 연장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받아 매장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 피해를 입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하네요. 결국 징역살이는 피하게 되었지만 민사소송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토해내야 할 텐데 알바생뿐만 아니라 알바생 부모님까지 등골 휘어질 것이 훤히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하객알바 먹튀한 신랑입니다. 올해 11월 일어났던 일인데요. 하객알바 다녀왔는데 차단당했네요 라는 글이 당근에 올라옵니다. 하객알바 가능하신 분이라며 당근에서 하객알바를 구하는 신랑이 있었는데 식권드리고 1만원 드리겠다며 축의금을 내야 식권이 나가니 1만원 넣고 오시면 본인이 식 끝나고 다시 입금해 드리겠다고 합니다. 4시 예식이고 20대에서 30대 후반까지 부탁드린다며 복장도 정장이면 좋겠고 사진 촬영까지 부탁드린다고 했다는데요. 이 조건만 보아도 엄청나게 안 좋은 조건인 것을 알 수 있지만 글쓴이는 지원을 했고 그렇게 하객알바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쓴이는 결혼식 당일에 깜빡하고 다른 외출을 하여 결혼식에 못 갈 뻔했지만 신랑에게 연락이 와서는 오실 수 있냐 하시길래 솔직하게 까먹고 다른 곳에 왔다고 말씀드리려는데 오기로 한 사람도 다 못 온다 하신다고 걱정이라고 하시는 말에 지금 바로 준비해서 간다 하고 집에 와서 후딱 준비하고 예식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글쓴이에게 주변에 더 모시고 오실 분 없냐고 식권은 받아야 하니 인당 1만원씩 축의금 봉투에 넣어주시면 식 끝나고 돌려주신다 하셔서 아는 언니 부부한테 사정이 이렇다 하는데 할 일 없으면 가자 했고 그 언니 식구 것까지 글쓴이가 다 내주고 결혼식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사진 찍는 것까지 같이 찍어달라고 하여 사진까지 같이 찍었고 옷은 하객룩이나 정장으로 부탁한다고 해서 그렇게 입고 갔다고도 합니다. 친한 척 좀 해달라고 하여 사진 끝나고 신부 앞에서 친한 척까지 하고는 식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신랑과 카톡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축가 부를 때 눈물 한 방울 흘렸다며 사진도 이쁘게 더 찍어드리고 싶었다고 하자 너무 이쁘게 잘 찍어주셨다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답장도 받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하고 잘 살게요 라는 답장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놓고 언니 가족 거는 본인이 냈다고 3만원만 입금 바란다 했더니 이틀 뒤 신혼여행 와 있어서 이제 봤다고 저녁에 보내드린다 하고는 차단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사기꾼이네요 라고 하자 글쓴이는 보통 사람들이면 경찰서 신고한다면 핑계대면서 죄송하다고 입금해준다는데 저분은 그런 게 아예 없고 차단하면 되는 줄 아는 사기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 SNS 신랑 신부 거 인스타도 알고 있고 번호만 모를 뿐 청첩장의 양측 부모님 계좌까지 다 나와 있었다며 차단으로 보답하니 정말 씁쓸했던 마음이 괘씸해진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신부 인스타로 DM에서 사정 얘기하고 받아내라는 답장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은 뉴스를 타기도 했는데 그 신랑은 결혼생활 잘하고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11월엔 출동 잘하나 보자며 일부러 불지른 경북도 의원들이 논란이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소방 출동 태세를 점검하겠다며 논에 불을 지르고 소방에 신고한 것이라고 하는데 소방 당국은 소방 펌프차 2대를 현장에 출동시켰고 현장에는 비교적 좁은 면적의 지푸라기 등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권력 가지고 장난치는 진상들이 진짜 진상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